현우 니는 뭔 일 해가 묵고 살기고 잘 안 됩니다만. 네. 야, 자 청년 용접 노동자죠. 천현우 작가가 쓴 이 셋밥 일지의 첫 문장입니다. 요즘에 이 질문을 청년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들에게 했을 때 조선소에 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견인할 시너지로 평가받는 이 조선업이 왜 구직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직장이 됐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현우 작가와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현우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1년 전에는 저는 아니었고 예. 그때 출연하신 적 있어요.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좀 어떠세요? 참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예. 그때보다 좀 더 책임감이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조선소에서 이 일하고 온 경험들을 이제 보따리를 네네네.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좀 긴장이 되네요. 아니 이 셋밥 일지가 뭐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이 팔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거 느끼셨죠? 그 당시에도. 네, 그냥 대통령님이 이제 어쨌든 간에 글을 이렇게 딱 띄웠을 때, 네. 이거 꽤 이제 커지겠는 건 일이. 네. 요즘에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이제 조선소 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글도 쓰면서 바쁘게 좀 보내셨는데 글 쓰는 거, 네. 또 몸으로 직접 일을 하는 거 네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요즘 그랑은 조선소를 제가 관둔 지 이제 한 3주째 되고 있고요. 최근에. 네네, 예. 최근에 관뒀고, 네. 근데 관두자마자 이게 논쟁이 좀 커져가지고 논쟁 예. 한복판에 좀 헤엄치고 있고, 예.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용접공경 작가고, 네. 네, 한겨레 요즘 조선소, 조선일보, 세상땜지를 연재하고 있는 예. 천현우 작가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요즘 조선소는을 쭉 다 읽었는데 글 쓰시는 걸 보고 안 볼 수가 없겠구나. 왜 반응을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논쟁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천현우 작가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저 부분에서 쿠팡을 불지옥처럼 묘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 문장을 좀 썼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비판을 하신 분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지면에선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말 하고 한겨레 지면에서 한겨레가 좋아하는 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산업 불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좀 했는데 저는 저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맥락상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이 그만큼 임금도 열악하고 노동 현장이 많이 열악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낫다는 이 비교 대상 전체로만 언급한 것 같은데 예, 예.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 글 이전에는 네네네. 저는 쿠팡을 쓰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쿠팡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배송해서 오는 모든 선물들을 거절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제가 쿠팡 센터에서 불이 예. 나가지고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했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쿠팡 이 앱을 그때부터 지웠어요. 로켓와우 같은 거 네. 싹 다 해지하고. 근데 새벽 배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새벽 일을 해본 사람인데 예. 너무 그냥 괴롭더라. 작가님도 해보셨네요. 새벽 일을. 새벽 배송을 해본 적은 없으나 없고. 새벽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일치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새벽 배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 배송을 옹호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옹호할 수 있고 뭐 비판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그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을 치워두고 시스템상 이게 어떨 거냐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이 네. 많이 오셔서 처음에 공격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네. 이 페이지로 다시 와서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양쪽에서 욕 먹는 거 보면서 이야기가 커지겠구만. 예. 네,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을 잘 준비해서 크기를 예. 키워보자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얘가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또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또 이런 그 표현까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으시죠? 사실은 근데 네. 이거는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알겠고 네.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두 방법이 좀 다른데 예.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이 이야기는 다들 보편적으로 좀 했었으면 좋겠고 예. 이 보편에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특정 매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이거는 제 평판의 문제인 거고 결국은 음. 감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배경을 아까 조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뭐 일부 업체 배송 업체 같은 경우는 새벽에 쭉 배송하면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하다 새벽 배송이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새벽 배송 이런 심야 노동 이런 것들이 2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쿠팡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좋은 일자리가 맞다 이렇게 확언하는 이유가 뭔지 천효 작가가 본 또 주변 친구들이 경험한 중소기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쿠팡하고 중소기업이 왜 벌어지냐면요. 네. 임금만 보자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둘 다 최저임금을 주니까 네. 쿠팡 물류센터 기준입니다. 이건 예. 새벽 배송 물류하고는 좀 상관이 다른 없어요. 거는 예. 다른 레이어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냐면 세세한 것들이 다 차이가 나니까 크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통근 버스가 있느냐 없느냐. 아하. 일단 이걸 얘기해야 돼. 지방은 특히나 또 교통이 없죠. 훨씬 불편하니까 네, 이게 여부가 엄청 커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식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쿠팡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 있고 임금 체불. 중소기업에서 임금 체불. 예. 이번에 또 임금 체불 액수가 2조 넘었다던가요? 예. 근데 쿠팡은 임금 체불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한 임금은 그때그때 바로 입금이 됩니다. 임금 예. 체불의 가능성이 낮죠. 음. 대기업이니까. 아하. 그다음에 상제 처리 그 전에 안전한가. 쿠팡 물류센터 당연히 그렇게까지 막 안전한 거 아니죠. 뭉을 예. 쓰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노후한 설비의 제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네, 있죠. 네, 네, 네. 크기가 크니까 안전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파생 효과인데 산재 네. 처리가 쉬우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공상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연차 사용에 관련해 가지고서라도 연차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쿠팡을 한다고 그냥 통보를 하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연차 사유서를 써야 되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왜 작가의 내가 역량을. 쉬는지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 너 그것 때문에 쉰다는 거야 해서 이제 차단당할 수 있으니까. 예. 연차 사유서를 써야 되는데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이 이야기 언제 썼더라? 엄마 아프다고 하거나 뭐 등등.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쿠팡의 새벽 배송 폐지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는 자정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비자들 말고 배송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는 뭐 수월하게 달릴 수도 있고 주차도 그렇고 또 수당도 붙으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새벽 배송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새벽 배송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막상 파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얻는 것보다는 제가 새벽 일을 해봤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주야교대 일이나 새벽 일을 하면서 음. 발암물질, 뭐 건강의 위험, 실질 물리적인 위험 말고도요. 주의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세상이랑 고립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새벽 일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지인들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파생해서 취미 같은 것도 갖기 어려워요. 그 왜냐하면 저녁을 위주로 전부 다 취미를 보통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발암 물질 얘기 외에도 사실은 정신 건강 문제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그래서 새벽 배송을 존치할지 아닐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거 계속 지속한다고 한다면은 정신 건강 문제도 같이 좀 들여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SNS의 반론처럼 자, 천연우 작가의 말과 글이 만약에 이제 쿠팡이라는 그 기업의 경영 방식을 합리화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서로 어긋나요. 예. 근데 이 뭐가 문제냐면은 쿠팡의 나쁜 점 있죠. 나쁜 점 굉장히 많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플랫폼 노동을 우회해가지고 노동법을 막 무효화시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네.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왜
지방에 딱 떨어지면은 글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지 그건 또 다른 얘기 맥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나쁜 기업이라고 퉁쳐버리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너도 손가락질해 왜 동참하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은 논의를 막는 거잖아요. 예. 그냥 뭐가 남는 거죠 이러면? 예,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장으로서 조선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소들 지금 뭐 하나오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선 3대 빅 조선 업체들은 다 지금 주가가 지금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왜 아무도 일하러 안 갈까? 이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평균 대한 얘기도 했지만 왜 구직자들은 그러면 조선소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순합니다. 네네. 임금이 15년 전하고 같아요. 오르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자리네요. 오르지 않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조선소 알바를 많이 갔었어요. 예. 저희 학비 벌러. 대학생 때.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장 아르바이트들 동남권 남학생들을 한단 염두에 늘 두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봐야 뭐 월급이 한 130 된다더라, 막 140 된다는데 현아야 조선소 가면은 막 300 준다는데 2배 이상. 예. 조선소 일하러 안 갈래? 아, 난 그제는 좀 야 조선소는 사람 일하는데 아니냐 막 이러다가 이제 2개월 뒤에 돌아오잖아요. 예. 현우야 조선소는 사람 일하는데 아니다 오지 마라. 그 정도로 힘들구나. 예. 예. 그렇게 힘든 일인데 예. 임금이 같아요. 힘들고 임금이 높으면 누가 옵니까? 그렇죠. 너무 단순한 얘기. 네네네. 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임금은 오르지 않고 힘들고 예. 그러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조선소를 가지 않는 거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 마스가 이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여러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또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네. 4만 명 정도 인력이 더 들어와야 조선소가 돌아갈 거다. 뭐 이런 네네네네. 관측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파보죠. 임금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임금 현실. 이게 임금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진감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젊을 때 어릴 때 와가지고 네. 제 선배들 보면은 진짜 막 19살 막 20살 예. 혹은 고등학생 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넘게 일하신 분들 아유, 엄청 많아요. 네, 네, 조선소는 그러니까 네. 그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변 머리 키우고 힘든 일 당하고 막 그냥 온갖 일 다 당하면서 크면서 그 임금을 같이 보장해주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2015년 이후 거의 와해된 것 같아요. 물론 예. 아직도 많이 받는 분 있어요. 네. 그 정규직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는 약속이었다면은 예. 약속이 아니고 부분적 약속이 되어버렸죠. 부분적 약속. 네. 예. 그래서 받을 사람들은 더 받아갈 수 있기는 한데 네. 예전에는 그냥 어쨌든 간에 숙련이 쌓이면은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구조였다면 이거는 아니고 이제 매우 잘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아하. 것. 그렇기 네.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예. 예. 그게 지금의 그렇군요. 조선소의 임금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기성금 체제로 계속 가는 거죠? 하청 업체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유치한 부회장처럼 이제 경력이 높음에도 임금이 굉장히 막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 제가 취재할 때도 그 급여 명세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숙련공인데도 200에서 250만 원이 그대로이더라고요. 최근에도 지금 임금 자체가 그렇게 낮은 것도 문제인데 이게 공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회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회사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노동자들한테서 좀 각출하는 문화가 예. 좀 있죠. 왜냐하면 조선소가 또 이렇게 회포를 풀어야 되고 같이 네.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지만 예.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쪽이다 보니까 예. 네, 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노동자한테 좀 외주 주는 경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우비 같은 경우 필수 장비인가 아닌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 예. 중에서 공제를 하는 게 있어요. 우위였거든요. 저는 네. 장화. 우위 장화가 근데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필요한 상황과. 네네네. 근데 그걸 그냥 사비로 공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네, 제 돈으로 5만 원으로. 예. 그런 것들 다 빠지면 그럼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 빠지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비를 이제 분실했었을 때도 노동자가 이제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국내 조선소의 재해율이 전 업종 이 평균보다는 거의 4배 가까이 높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왔거든요. 직접 일해본 당사자로서 조선소의 안전 어떻습니까? 조선소가 물리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당연하지만은 이제 막 구조물도 다 불안정하고 막 예. 높은 데도 올라가야 예. 되고 막 그 다 철판이잖아요. 부딪히면 중상이고 네. 밀폐 구역 들어가야 되고 위험한 것들이 꽤 많은데 음. 산재율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어느 정도 안전을 챙기고 있어요. 네. 어떤 식이냐면은 예. 아까 전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다치면은 이제 그 다쳐가지고 막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바로 하라고 그래요. 네.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데 음. 산재를 묻어버릴 수 있는 것과 산재를 그냥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게 결국 시스템의 차이잖아요. 네. 시스템이 잘 돼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됐어요. 네. 예전보다는. 예. 그리고 막 여름이 되면은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 식수대 같은 것도 군데군데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조선소가 이건 일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안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점이 있고 메꿔 나가야죠. 그러면 임금하고 안전 문제 말고 이 조선업하고 제조업이 외면받는 이유 또 있을까요? 임금하고 안전 문제 말고. 조선소가 외면받는 거는 사실은 네. 그게 전문가가 본질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특이하진 않은데 조선소가 입지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불리함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터로서 조선소가 좀 나아지려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막 그 공실도 많고 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 병광용 거제시장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좀 축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것보다는 돈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송금하러 온 사람들이야. 쓸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복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네. 확실한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임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씁니다. 예. 보내면 보낼수록 이익인데 예. 필리핀에 이제 그 졸리비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우리나라 맥도날드 느낌인데 예. 그 졸리비라는 게 있대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담배 하나를 참으면 필리핀 형이 예. 담배 하나를 참으면 내 4인 가족이 식사를 한다고 거기서 그럼 내가 왜 돈을 써야 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한 갑을 참으면 네, 예. 4인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맛있게. 네.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된다는 건 이게 잘 네. 동의가 안 되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캡을 만든다고 이래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임금 캡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은 이미 오지 않았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생각이 없어요, 기업이. 예. 그러면 기업의 임금을 뚫어야 되는 거지 외국인을 예. 줄인다고 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네요. 외국인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된다.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조선업계 인력 구조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작가님 같은 이 대책 관련해서 용접이라고 한정했을 때 네네. 숙련공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하고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붙여서 일하는 제도도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사업장도 있습니까? 실제로 적용이 안 되죠.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용접은 사실은 70 노인이 하셔도 시력만 멀쩡하시면은 네. 엄청 잘해요. 심지어 조선소 네. 형분들은 다 날고 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리적 한계가 생겨가지고 이제 예. 막 용접기 같은 거 못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도제식으로 물려주기 되게 좋은 시스템 같은데 왜 이걸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의문이었죠. 그런 의미셨군요. 그러면 숙련도 승계를 하고 이 조선소로 인력을 또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처방 그럼 역시 임금, 돈 문제. 예,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이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서울과 너무나도 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지리에서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임금을 결국은 많이 주는 것
교육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런 일자리를 그거밖에는 방법이 잘 안 보여요. 요즘. 예,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그럼 분위기 조금만 바꿔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조선소를 포함해서 네. 제조업 분야의 네네. 인력들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잘하잖아요. 탁월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어때요?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그 조선소의 경우는 네. 이제 제가 가장 변수가 많은 이제 외업 배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배를 바깥에 배를 이렇게 만드는 것 예,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예. 그러면 서쪽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바람이 또 북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북쪽을 등지고 일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부터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바로바로. 네네 가능하네요. 그 비 오네 그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한정된 자원 가지고 네. 모든 그 지혜를 짜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소통도 잘해야 되고 예. 굉장합니다. 근데 막 이제 손기술로 막 경이로운 막 피지컬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일머리를 총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이로운 이 일머리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천효 작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있다가 지금 글 쓰는 일도 하고 계신데 이 조선소에 남아가지고 숙련을 쌓는 길 이게 정말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고 보세요? 비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왜냐하면은 기계로 길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네. 많았어요.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기계 써야 된다 파거든요. 인력이 축소 사회니까. 근데 조선소가 그게 안 돼요. 막 포복해서 가야 되는 데 있고 막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부분이 있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기계로 다 어떻게 퉁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공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거. 네. 근데 지금 숙련공 양성 시스템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복원해보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면 청년 기술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진짜 정착하려면 정부나 기업들이 뭐 어떤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그냥 예. 전체적으로 뭐 창원, 울산 이 얘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특히나 여성 일자리.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지역을 더 많이 떠나는 거는 네. 여성 일자리가 결국 없기 때문이고 근데 막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서울에 뭐가 많으니까 결국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부산에서 그 상경하신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일자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려가고 싶다 나도 내가 왜 고향을 등지고 싶으냐 서울 사람 많은 건 질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군요. 결국 일자리 문제라는 거죠. 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못다한 얘기 하고서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소장님하고 예. 나왔던 소장님하고 이제 반장님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했었어요. 예. 전 사실은 조선소에 너무 이거저거 많은 얘기를 떠들고 다녀가지고 야단을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야, 네가 좀 여기 얘기를 좀 잘해줘. 우리도 15, 뭐 19살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예. 3, 40년을 이렇게 일해왔고 이렇게 우리의 숙련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 가르쳐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오지 않고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네. 오히려 혼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오히려 더 잘 전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들었네요. 네. 그게 그분들 소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 조선소나 세상 땜질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꼼꼼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르면 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